어제 오후에 펜스 미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접견이라는 표현을 애썼더만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요지는 한미가 계속 공조해서 더욱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되 대화는 해본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한다. 그런데 앞에 제재, 더욱 강한 압박과 제재, 이런 표현이 붙었습니다. 자, 미국이 이야기하는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의한 비핵화, 여기에 한국이 말하는 대화, 이걸 뒤섞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모순된 이 어제 회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회담은 예정보다 한 40분 더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어제 회담에 서로가 올림픽 잘 되길 바란다, 고맙다, 이 비핵화를 하자 한 이야기는 전부 의례적인 이야기니까 그 뉴스 브리핑에서 말하기에는 그냥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발점을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사람들이 왔을 때 한번 열어보면 어떻겠냐 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지만은 펜스 부통령은 북미 대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가 한국에 온 것은 강력한 한미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한국이 회담 이후에 애써 강력 부인했던 어구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으로 펜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청와대는 트럼프 때도 그랬듯이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라고 나중에 강력 부인했지요. 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자, 펜스는 한국에 올 때 매우 강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어요. 일본 요코타 주일 미군 기지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 언론에 메시지를 냈는데요. 미국은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미군은 힘을 가지고 있고 결의를 가지고 있으니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김정은에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준비된 상태이고 미국은 단호하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실상 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결의를 그대로 전달을 명확히 해버린 겁니다. 자, 궁극적인 미국의 목표는 압박을 위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도 CVID,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완벽한 비핵화를 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즉 CVID에 의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미국 행정부 내에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한마디로 한국으로서는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문 정권은 지금 북핵을 인정을 해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선 미봉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북한과 핵을 가진 채 공존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 정권이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 아무리 정상회담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올림픽 이후에 자 군사훈련 하자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한국이 노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면 했지 끌려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번 올림픽을 핑계로 무력화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내용만 좀 봅시다. 금강산 공연에 경유 3만 리터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민한테는 10,000리터를 했죠. 어제 이 부분은 이 기술적 착오로 3만 리터가 잠깐 3만 톤으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결의에 이렇게 위배될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지금 협의 중에 북한이 공연 취소를 하면서 끝났지만은 정부는 국민 앞에는 10,000리터라 그러고 실제로는 뒤로는 3만 리터를 협상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만경봉 92호가 우리 해역에 들어왔는데 한국의 5.24 대북 제재를 그 내용을 보면 관련 내용을 보면 북한 선박에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외를 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최위가 방남을 하는데 미국의 독자 제재에서 국무부의 인권 어떤 제재 부분에 있어서 김여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 줬으며 특히 최휘 북한의 노동당 부위원장이라는 최휘는 안보리 결의 2356호에 의해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유엔에 매달려서 이것도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해 북한을 경유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시아나가 전번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운운하면서 원산 갈마 비행장에 가서 올 때는 북한 선수단을 또 태워왔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출발 2시간 전에야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지금 묵호항에 정박해 있는 만경봉 92호에 유류나 전기, 식량 등을 지원해주는 전기 또한 발전기로 돌리니까 그것도 유리에 돌아가겠죠. 이것도 안보리 결의 23975에 미국은 북한, 러시아, 이란의 제재 패키지 법을 가지고 원유, 석유 제품의 대북 이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지원 요청에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벌써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김여정 그리고 김영남, 최휘 등이 탄 이 북한의 고려 항공기가 김정은 전용기 참매 1호나 안 그러면 고려 항공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어느 것으로 오든 결국 김정은 전용기도 고려 항공 소속이겠죠. 제재 대상인데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북한 항공기 이착륙 시에 화물 검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고 또 예외를 인정할 겁니다. 북한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검색을 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더 나아가서 매우 까다롭게 신분 확인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이런 한국 정부의 예외들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매우 이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 등의 대북 제재를 한국이 잇따라 역행을 해서 벌써 6건 이상을 갖다가 풀어줬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져서
저들 일 때문에 우리가 다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돕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구멍을 파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는 냉랭했던 문 대통령이요. 중국의 서열칠이 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정 상무위원과 어제 40분간 회견을 하면서 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평화적인 비핵화로 이어져야 되니까 꿈 같은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서 북미 대화가 중요하니 중국이 더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진핑은 폐식에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압박에 시진핑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지요. 만약에 개식이나 폐식에 와서 북한 측 사람을 만나면 시진핑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가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냥은 못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올림픽에는 중국이 철저하게 빠지자고 바로 코앞에서 하는 이 올림픽에 오지 않는 겁니다. 차기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아마 베이징에서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시진핑이 안 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지요. 북한의 노동신문은 무엇을 얻어보려고 비루한 참견질인가라고 하는 논평에서 중국에 대해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와 억지로 결부시켜 남의 경사에 죄를 뿌린다. 속이 뒤틀린 자들의 불만 표출이라며 최근에 중국 학계와 언론이 평창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면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렵다고 잇따라 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평창올림픽에 비핵화라는 종목이 있냐고 비꼬았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만 부각되는 올림픽에 이 정권이 올인하고 있는데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이 점점 김정은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입국을 해서 펜스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와서 개막식에 미국의 펜스 부통령 옆에 이 부모가 앉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부가 개별적으로 입국을 했으면 청와대가 한번 조용히라도 불러서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들 부모를 만나서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민족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에 있는 동생이 깡패라서 되게 소중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해 형님으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참 어떻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느냐 위로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뭐라는 거 하면 언론들 중에 기가 찬 언론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에서 억류 사망이라고도 안 씁니다. 북한 억류 원비어 가족을 초대한 것이 이렇게 논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올림픽에 왔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 선전이나 시위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온 거나 김영남이 온 거나 이런 게 정치 선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토 원비어 부모가 공연히 와서 이 북한하고 미국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서로 가시방석에 앉게 되도록 미국이 만들었다. 자, 펜스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일본에 들러서 북한을 협박하고 왔다. 그래서 이 펜스가 김정은 정권이 올림픽 참가한 것을 정치적이라고 보면서 올림픽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지루한 정치 소모장으로 만들라고 원비어 부모를 데리고 와서
맞선전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올림픽을 지지한다고 100%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해 놓고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서 개막식에 북한에 맞아 죽은 원비어 부모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는 문재인 정권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이러면서 펜스가 잔치집에 곡을 하러 온다. 즉 죽은 원비어 부모를 데려와서 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국회 부의장을 했다는 이석현이 말하도록 지금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찬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상적 국가가 아닙니다. 다 미쳤거나 이런 미친 정부를 허용하는 국민이 정말 같이 미쳤거나 그런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오토 원비어 부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는 언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청와대가 한국에 왔다라는 것만 발표한 것만 나와 있지 이 부모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마디로 민주국가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소양, 도덕도 가지지 못한 국가입니까? 좀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정말 쪽팔립니다.